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은 이 결정력과 해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손톱 전술이 토트넘의 메인 전술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번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5대2 대승을 거뒀고, 이것이 지난 프리시즌부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축해왔고 만들어왔던 이 공격 축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됐다, 마지막 이제 완성을 위한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 그리고 최고의 분석 매체인 디 애슬레틱도 이 손톱 효과에 대해서 극찬하고 지지하고 또 분석하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지금부터 최신 반응 전해드릴 텐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이죠. 공식 방송에서 이 켈리와 라이트라고 이제 이안 라이트가 이제 진행하는 토크쇼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맨유에서도 활약을 했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활약했던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 오원 하그리브스가 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는 이 손흥민 원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 얘기를 좀 토론하는 얘기들이 있고, 또 디 애슬레틱에서는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9번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았느냐, 또 필요하지 않느냐,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썼던 효과가 무엇이냐를 또 상세하게 분석하는 컬럼을 내놨거든요. 이 모든 얘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 애슬레틱의 분석 내용인데요. 축구의 본질, 앞을 내다보고 예측하고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뭐 배팅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까, 이에 대해서 많은 통계 기록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물론 현 시점에서 토트넘 팬들, 서포터들은 멀리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에도 너무 바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3승 1무라는 성적도 그렇고 무엇보다 번리를 5대2로 대파했던 때의 경이로운 환희, 자부심에 찬 태양의 키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말 너무나 짜릿하고 신나는 경기였다는 얘기인데요. 꿈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일단은 팬들이 외치는 노래가 우리의 토트넘이 돌아왔다, 이런 노래를 경기장에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토트넘이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더 강한 팀들, 정말 타이틀을 경쟁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가능할 것이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챔피언스리그로 돌아갈 수 있느냐인데요. 이어지는 그리고 9월 달에 열리는 아스널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골이 계속 나와야 한다. 프리시즌부터 뭐 이번 시즌에 브렌트포드전도 그렇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던, 승리하지 못했던 경기들을 포함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은 똑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냐? 수비적인 좀 아쉬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을 많이 넣어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토트넘이 첫 4경기에서 11골을 넣었고, 특히 번리 원정 터프무어 경기장에서 5골을 넣는 등 골문 앞에서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는데, 슈팅이 골로 연결될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죠. 기대 득점에서 2.48골을 기록을 했다. 이게 이제 페널티 지역 밖에서 2번의 슈팅이 나온 것을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많은 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골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4경기 기대 득점이 7.34골인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6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득점이 11골, 이것이 이제 기대값을 뛰어넘는 기록이기도 하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공동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바로 옵타, 통계 매체가 정의한 빅찬스 크리에이티드, 큰 기회 창출에 있어서 선수가 확실히 골을 넣을 만한 그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10골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현재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인데요. 즉 현재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플레이가 좋은 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6명의 다른 선수가 골을 넣었다. 득점이 한 선수에게 치중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토트넘의 득점자 6명은 손흥민 3골, 제임스 매디슨 2골, 크리스티안 로메로 2골, 에메르송 로얄, 파페 마타르사르, 그리고 데얀 쿠루세스키까지 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자책골 1골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페리시치의 패스, 벤 데이비스의 약간 슈팅 동작, 요 부분을 봤을 때 요 플레이도 다른 선수들이 만들었잖아요. 즉 한 선수가 아닌 여러 선수가 어디에서든지 슈팅을 때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특징이 바로 케인의 원맨팀을 탈피한 토트넘의 중요한 변화, 케인의 원맨팀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애슬레틱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는 해리 케인 이후 토트넘의 존재에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케인은 지난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중 43%의 골을 본인이 넣으며 리그에서 가장 높은 득점 비율을 기록을 했고, 사실상 토트넘은 득점력 면에서 가장 원맨팀이었습니다. 과거에 조금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케인 팀이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또 그만한 비중을 보이면서 손케 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때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에 골은 다 케인이 넣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케인이 떠나면서 골은 누가 넣지 했는데 정말 많은 선수들이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게 만든 게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쓴 것인데요. 케인의 이탈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으로 공격수, 스트라이커 한 명 중심의 공격 패턴을 구사하던 토트넘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케 듀오만 가지고 골을 넣었던 토트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격수들뿐 아니라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도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축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페드로 포로를
센터 포워드처럼 기용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하기도 했었고, 로얄의 슈팅이라든지 우도기의 슈팅도 나오고 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골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공격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즉 다양한 패턴으로 골을 넣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11골을 어떻게 넣느냐? 일단 세트피스,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로메로가 세트피스에서 헤더로 골을 넣었죠.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 본머스전의 메디슨의 골이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라인 컷백, 이제 거의 골라인까지 가서 컷백 내주면서 근거리 슈팅, 손흥민 선수가 찔러주고 우도기가 내주고 클루셉스키가 넣었던 장면도 있고, 사르의 이제 맨유전 그 컷백을 밀어넣는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하면서 소유권을 잡고 빌드업을 하다가 중거리 슈팅을 때린 로얄의 슈팅,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번리전은 대부분 손흥민 선수를 통한 역습 장면, 즉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손케주를 통해서 역습 패턴을 제대로 만들었었고, 원래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몇몇 선수들로 패턴 플레이 짜는 걸 잘하잖아요. 요 역습 능력, 특히 손흥민 선수가 역습에 있어서 최고의 선수인데 요 능력도 살리고 빌드업 플레이도 살리고 중거리 슛, 세트피스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는 케인을 통한 플레이, 세트피스에서의 이제 플레이 이런 것들에 주력을 했다라면 지금까지 토트넘이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왔던 많은 공격 방식, 거의 모든 공격 방식을 한 번에 동시에 풀어내도록 하는데 이게 케인이 없으니까 더욱더 원활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케인이 잘하는 플레이 위주로 플레이가 됐는데 지금은 여러 선수들이 빛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와 페드로 포로의 이 플레이가 상대의 높은 수비 라인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 패턴이다. 두 차례나 이제 포로가 좋은 빠른 패스를 연결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동점골 과정에서도 포로의 패스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솔로몬과 주고받으면서 골을 넣었었고, 또 해트트릭을 완성했을 때는 포로의 패스를 바로 골로 넣었었죠. 토트넘이 이전 3경기와 다른 유형의 경기력으로 폭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는 과부하가 훨씬 적었다. 이게 이제 공을 많이 소유했던 이전 경기보다 점유율은 54%로 떨어졌지만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뛰면서 공을 소유하지 않고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인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분석, 히샬리송과 같은 9번 공격수가 공을 소유하고 플레이를 연결하거나 6야드 박스 안 문전 지역에서 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 9번을 두고 버텨주고 포스트 플레이 하도록 시켜봤더니 히샬리송이 이걸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조금 영리한 패턴이 안 나오고 상대 수비가 막기가 쉬웠다. 그래서 고정돼 있지 않은 사실상 손흥민 선수를 가짜 9번으로 쓰면서 이동하게 만들어서 이 유기적인 공격 플레이를 더욱더 자유롭게, 막기 어렵게,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 배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지적인 움직임과 패턴과 소유 능력까지 보여줬던 그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빛났다는 얘기입니다. 오픈 플레이 크로스가 번리와의 경기에선 4차례밖에 없었는데 이 기록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브렌트포드와 2대2로 비겼을 때는 무려 크로스가 15번이나 있었고요. 프리시즌에도 크로스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히샬리송이 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동하는 플레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공을 줘야 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지금 빠르게 배우고 있는 팀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그 크로스 패스의 플레이가 좀 제대로 않는 것이 걸림돌이었지만 이적 시장 마지막에 이제 브레넌 존슨이 합류하면서 토트넘은 사실 사용하기 까다롭기도 하고 조금 이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클루셉스키와 달리 스피디하고 직접적으로 상대 문전을 타격할 수 있는 옵션을 얻게 됐다. 사실 이런 히샬리송을 9번으로 뒀던 플레이를 쓴 게 클루셉스키의 이제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 선수가 킥이 좋으니까 크로스를 활용하고, 또 페리시가 들어왔을 때 이런 크로스를 활용했던 플레이, 손흥민 선수 사이드에 갔을 때 크로스를 하는 플레이를 시켰는데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 선수를 전방으로 올리니까 크로스를 이제 올리면은 손흥민 선수가 또 이건 장점이 아니잖아요. 이러지 않고 주고받고 움직이고 이게 좀 좋아져서 솔로몬 손흥민을 쓴 건데 클루셉스키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브레넌 존슨이 오면 해소해주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손흥민 중심, 손흥민 선수를 9번으로 쓴 손흥민 중심 공격 배편은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중앙 공격수에 대해서 이제 6천만 파운드를 쓴 히샬리송이 이적 이후 30경기에서 리그 한 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올 시즌 히샬리송에 대적할 다른 9번을 영입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반문이 있었는데요. 아니다. 손흥민이 그 공격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말의 성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토트넘이 최전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 같은 선수도 있고 일단 히샬리송도 안 쓰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히샬리송이 또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시즌 23골을 넣었던 황금 시즌을 조금 재현해줘야 된다. 번리 원정 때처럼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본인의 커리어 평균보다 골을 더 많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선수들도 골을 좀 넣어줘야 케인 선수가 떠난 공백들을 메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유럽 최고 리그, 일부 리그에서 15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없다는 것을 우려했어요. 에버턴 시절 히샬리송의 한 시즌 최다골이 13골이고 메디슨이 레스터에서 12골, 클루셉스키가 파르마 시절에 10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 5골이니까 원래는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가 아니고요. 브레넌 존스도 지난 시즌에 인상적으로 활약을 했지만 8골에 불과했다. 비수마는 2골, 사르는 3골이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이고, 우도기 같은 경우는 지난 2시즌 동안 레프트백으로 뛰었기 때문에 우디네스에서 2시즌 동안 8골을 넣었고요. 포로는 지난 시즌에 3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밀란 시절에 페리시치가 11골, 로셀소가 레알 베티스 때 정말 제일 잘해갖고 토트넘에 큰 그 이정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9골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지난 시즌에 이제 4경기 선발해서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 모든 선수들이 득점의 잠재력은 갖고 있다. 다만 그걸 좀 높인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많은 선수들이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비수마의 활약인데 스쿼카에서는 보스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로채기 10개, 태클 10개, 돌파 10개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유럽 5대 리그 미드필더가 비수마다라고 하면서 11개의 가로채기 성공, 16개의 태클 성공, 11번의 돌파 성공. 이 선수가 뒤에서 버텨주고 압박해주고 막아주고 또 운반해주고 공격까지 가담해주기 때문에 토트넘이 강한 엔진 속에 다양한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수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된 거고요. 토트넘이 이렇게 여러 선수들을 통해 득점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것은 지난 시즌 아스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를 했어요. 아스날이 지난 2022-2023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팀이 그 과정에서 88골을 넣었잖아요. 흥미롭게도 팀 내 최다골을 넣은 선수가 15골밖에 넣지 못했다. 득점왕 경쟁에 나선 선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웨데고로 15골, 마르티넬리 15골, 사카 14골, 제주스 11골, 자카 7골 등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한 선수의 득점이 편중되지 않은 채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토트넘이 올 시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공격적인 의도의 축구를 고려한다면 상대 지역으로 침투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고 경기당 7회 가깝게 나오고 있고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케인이 없이 더 자유로워 보인다. 그리고 그게 좋은 징조다. 오히려 케인이 있으면 케인에 맞춰서 케인이 앞에 있을 때는 높이 주거나 케인이 받고 슈팅할 수 있게 맞춰주고 케인이 내려오면 케인이 그냥 연기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뿌려주는 한 번의 패스를 통해 풀어가는 케인 중심 축구라서 패턴이 단순했는데 케인이 떠나니까 물론 케인만한 존재감, 케인의 그런 퀄리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있지만 토트넘이 케인의 능력 때문에 결과를 냈던 이전 경기들이 있지만 더 다양하고 더 활기차고 더 신명나는 축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이미 많은 골을 넣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책임감이 공유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나는 뭐 일부일 뿐이지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주인공이야. 나도 골을 넣을 수 있어. 나도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팀이 좌절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선수들이 항상 좋은 컨디션을 낼 수가 없을 것이고 메디슨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능력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메디슨이 또 이런 걸 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부진할 때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토트넘이 지난 4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플랜 B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이렇게 손톱으로 뛰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판타지 리그에서 이 4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5라운드 경기를 앞둔 시점에 가장 많은 가치가 오른 팀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금 판타지 리그 가치가 910만 파운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맨시티 공격수 알바레스도 가치가 올랐지만 오른 게 670만 파운드고요. 그리고 이제 1억 파운드 이적료를 기록했던 맨시티의 왼쪽 공격수 잭 그릴리시가 730만 파운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즉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프리미어리그 최고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반대로 시차이성은 크게 떨어졌는데 680만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톱으로서 훨씬 더 많이 활약할 거라는 기대감, 많은 골을 넣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판타지리그 4라운드가 종료됐을 때 이 유저들이 가장 많이 영입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무려 26만 854명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알바레스 24만, 메디슨 23만, 퍼거슨 21만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이런 신명나는 득점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해외 팬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쇼에서는 이안 라이트와 오원 하그리스부스가 손흥민을 원톱으로 써야 된다라는 토론을 했는데요. 여성 진행자인 켈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손흥민 선수가 위에서 뛰는 게 잘 맞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손 업 탑 더 퓨처 폴 스퍼스 토트넘의 미래에는 손흥민을 톱으로 쓰는 것이냐 이런 이제 주제였는데 하그리스부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뛰는 걸 위에서 뛰는 걸 선호해요. 조금 이상한 말로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넘어 들어오면서 즉 이제 측면에 있어도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도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니까 꼭 중앙 앞에 있어야 골을 넣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모습은 빠르게 터치하고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쿨루셉스키 같은 크리에이터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들로 내려와서 왼쪽 오른쪽으로 뿌려주는 역할 그거 아니잖아요. 즉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그렇게 뛰었고 올 시즌 초반에는 또 측면으로 가서 역시나 패스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그게 강점이 아니라 슈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왼쪽에 있어도 이전에 무리뉴 감독 시절처럼 혹은 콘테 감독 첫 시즌처럼 중앙으로 올라와서 슈팅하는 역할들을 맡겨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못 쓰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슈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약발인 왼발로도 최고의 피니셔인 선수입니다. 맞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선수잖아요. 게다가 양쪽 모두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항상 웃는 선수고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그가 잘하길 바랍니다. 즉 모두의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다. 우리 팀 선수들, 우리 팀 팬들, 심지어 상대팀 팬들과 상대팀 선수들에게까지 호감을 주는 이 손흥민 선수가 신명나게 본인이 잘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축구를 하는 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도 좋은 것인데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골을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출발이라고 얘기했고 번리전 스코어라인 미쳤고 토트넘은 대단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안 라이트
매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디슨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메디슨을 보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손케 조합의 그때 조합이 느껴집니다라고 하면서 메디슨이 10번 역할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메디슨이 새로운 손케 듀오가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을 넣고 또 공격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9월 A매치 웨일스전 사우디전에 이어 토트넘은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통해 일정을 재개하고요. 정말 이제 큰 경기에서도 통할 것이냐 많은 궁금증이 따르고 있는데요. 9월 24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너무나 기대되고요. 추석 연휴에 있을 10월 1일 새벽 1시 30분 리버풀전 요 경기들에서 또 손톱 효과 토트넘의 신명나는 축구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캡틴 손흥민의 올 시즌 토트넘 모든 이야기 최신 소식 현지 반응 정밀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